얼쑤 하면 시작하시면 돼요. 네, 저는 한승우 부원장이라고 하고요. 작년에 이제 개념상상 SM관이랑 이제 개념상상이 합쳐지면서 개원하라고 그러면서 왔는데, 오면서 제일 먼저 제가 했었던 작업은 어떤 거냐면, 기존에 이제 이성민 원장님의 체계적인 기하 수업과 관리 능력, 그리고 이제 대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융합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에게 잘 제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영입이 되셔서, 그리고 이제 뭐 다원이라든지 황소라든지 아카라든지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과 함께 믹스되면서 우리 아이에게 가장 최적화되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거는 중등심화랑 고등수학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선생님들의 아이디어와 그런 것들을 합쳐서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중등심화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뭘 공부하겠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왜 공부를 하느냐, 이 얘기를 좀 들려볼게요. 중등심화를 왜 공부할까요? 라고 하면 우리 옆집 아이가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집에 있는 과학고를 간 친구가 중등심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A급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A급을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 왜 해야 되지? 이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부터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중등심화 제가 이제 A급 수업을 깠는데 가장 안 깔리는 과목이 있습니다. 가장 수업이 안 깔리는 과목은 1-1 A급과 1-2 A급은 잘 안 깔립니다. 대부분 어머니들이 쉽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다른 데서 어딘가 또는 집에서 봤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 2-1부터 뭔가 제대로 된 심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를 몇 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보면은 이제 무슨 글자는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느낌만 좀 보시면 됩니다. 반원이, 4분원이 있고 여기 부분에 넓이를 구하여라가 포인트예요. 이 문제는 네, 어디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랑 뭘 비교할 거냐면, 자, 이 문제는 비교할 겁니다. 반원 대신에 원으로 있고요. 역시 밴드로 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확장이 됐다라는 거지 결국 비슷한 문제고 같은 의미의 문제다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삼각형의 등적 변화를 이용한 문제인데, 얘는요 A급 1-2에 있는 문제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었나요? 자, 이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요즘에 핫한 경시대회죠. KGMO 기출 문제입니다. 결국 1-1을 잘한, 물론 이제 KGMO는 중학교 1학년 범위까지 나오기 때문에 1학년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죠. 근데 A급을 잘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쉽게 접근이 되는 문제입니다. 적어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이 문제는 적절하게 등적 변형을 이용하는 문제구나. 계속 보겠습니다. 등적 문제입니다. 이건 전부 다 1-2에 있는 A급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아이들이 대충 잘라붙이기라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풀 수 있는 어떤 문제를 좀 볼 텐데, 1-2에 있는 문제고요. 결국 잘라붙이는 문제 아닐까요? 그죠? 결국 원에서 잘라붙여가지고 하는 문제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 이 문제는 서울과학고와 함께 영재학교 탑티어를 가지고 있는 경기과학고 2차 문제입니다. 과학고 아니고 영재학교죠. 전체 8개 영재학교에서 탑티어에 해당되는 서울과학고랑 경기과학고 기출문제, 그것도 올해 기출 2차 문제입니다. 그럼 결국 중등심화에서부터 우리가 특목고 입시까지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1부터 50까지 모든 자연수의 곱입니다. 아이들이 5하고 느낌표를 씁니다. 읽을 때 50하고 50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50 팩토리얼이라고 읽는 겁니다. 그걸 소인수분했을 때 3의 n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n을 구하여라. 소인수분해서 n의 지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3의 지수를. 자, 비슷한 문제, 이거는 역시 A급 1-1에 있는 문제입니다. 1학년 문제예요. 자, 그런데 2025년도 문제라는 게 확 보이죠? 1 곱하기 3 곱하기, 물론 홀수들을 곱하는 거고 1부터 2025까지 홀수를 곱했을 때 역시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5의 지수를 구해라 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올해 2025년도 KMO 중등 1차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중등 심화부터 탄탄하게 준비를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시부터 어디까지, 특목고 입시까지를 탄탄하게 간다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A급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결국 경시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특목고 입시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우리 아이는 과학고를 갔으니까 나중에 대학교는 저기 강원도에서 산 좋고 물 좋은 데서 보내겠다, 이런 부모님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2호선 라인, 적어도 매연을 맡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인서울은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저는 지방 사립대를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나중에 이제 대입까지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중등 심화가 되겠죠. 그러면은 단순하게 A급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답지를 가지고 그대로 읽고 그대로 숫자만 바꿔서 푸는 거는 당연히 우리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거고요. 적어도 경시를 경험하고 특목고 입시를 이해하고 있고 고등 입시를 알고 있는 어떤 그런 학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와 공부를 해야 되느냐? 뭐 누가 봐도 누구랑 공부해야 될까 이미 답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경남고학고 포항공대 출신의 오프라인 강의와 쭉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고 있는 너무 기니까 지금 이거 찍으시면 저의 개인 랜딩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네, 아무도 안 찍으시네요. 네, QR코드는 제 전단지에도 있습니다. 전단지에도 QR코드 있으니까 찍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결국 사실 답은 나와 있죠. 저희 선생님들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화려했던 인간 경력입니다. 머리가 있었던 시절에서부터 머리가 없는 시절까지 이렇게 점점 변하고 있는데 네, 제가 했었던 거는 이제 엠베스트에서 출발해서 메가스터디, 천재, 고등 이제 종로에서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프로넷 에듀, 고등에서 중등까지 계속 인강을 하고 있어. 강의력은 저도 이제 나름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나. 그럼 이런 의미가 생기죠. 그럼 저 정도 화려한 경력이면 네 나이가 몇 살이니라고 하면 올해 제가 이제 강의 경력 22년이 됩니다. 네, 생각보다 늙었죠. 15살에 시작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딸이 이제 고1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고나 영재학교 지금도 쓰고 있는 교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고 영재고에서 입시로 하고 있는 이제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 여기 있는 답지의 별애를 제가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내가 이 정도 화려하다가 아니라 저만큼 그래도 대치동에서 중등심화랑 고등수학을 공부하면서 그냥 고등 작년까지 제가 수능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등에서부터 중등, 중등에서부터 고등, 경시까지 특목고 입시까지 이해하고 수업을 하는 거는 나밖에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하나만 파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또는 끝이 중등 심화까지 수업할 수 있다. 고등 선행까지만 수업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의 장점이라고 하면 다른 분들의 의견을 굉장히 수렴 많이 합니다. 귀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번에 영입되신 선생님들의 의견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급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고력 그리고 너무 이제 발랄한 사기력은 좀 제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걸 적절하게 제한하면서 아이들의 사고 틀 안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의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 첫째, A 플러스 강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당연히 A급이 베이스가 되겠죠. 근데 A급만 수업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스텝 C는 어머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스텝 A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공부를 할까라는 건데 A급이라는 교재가 굉장히 좋은 교재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좋은 교재인데 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교재이면서 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쁜 교재이기도 합니다. 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어렸을 때 문제, 경시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최근의 트렌드를 조금 반영하지 않는 우직함도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최근에 좋은 문제 또 좋은 유형들이 좀 빠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시를 충분히 다루면서 최근에 있었던 좋은 문제들이 실려져 있는 블랙라벨이라든지 세상이라든지 고쟁이에 있는 스텝 3 문제들을 녹여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급의 스텝 A를 베이스로 하되 그리고 블랙라벨과 최상위와 고쟁이 나름대로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럼 블랙라벨 같은 경우는 고등 선행에 있는 문제들을 잘 땡겨왔다. 그리고 고쟁이 같은 게 요즘 되게 핫한 문제들이거든요. 특히 중등에서의 학교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굉장히 잘 실어놓은 그런 트렌디한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상위 수학은 그 중간들을 다 가교육할로 하면서 이제 있는 교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의 스텝 3 문제까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심화를 완성해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일단 지난 시간에 공부한 복습을 하고요. 과제에 대한 질답을 가볍게 받습니다. 근데 이제 과제의 질답이 거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문제 하나하나 이 박스는 문제 하나하나를 이렇게 공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이 문제는 고등 선행 문제 또는 경시에서 기본 개념을 알아야지 푸는 문제가 있다. 이 아이가 모를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먼저 그 개념에 대한 리뷰들을 먼저 해줍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알아야 돼 라고 개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봐 라고 해서 스스로 도전을 하게 만듭니다. 그럼 좋은 풀이들이 나오기도 하고 아예 손을 못 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손을 못 대면 단계별로 힌트를 조금씩 주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분석해서 이것은 여기서 초점을 맞춰봐 라고 해서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고요. 그러고 나면 좋은 풀이가 나오기도 하고 아이들이 힘으로 누덕누덕 푸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문제 해결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자라고 해서 정리를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 하루에 적게는 18문제, 많게는 한 30문제까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풀게 돼요. 그렇게 하고
스텝 A 위주로 공부를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누적 테스트는 뭐냐면 스텝 A는 계속 누적이 됩니다. 1단원 하면 1단원, 2단원 하면 1단원, 2단원, 3단원까지 공부하면 1단원, 2단원, 3단원이 계속 누적돼서 스텝 A 문제들 누적 테스트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과제는 스텝 B는 스스로 풀어오는 것, 그리고 스텝 A에서 수업 시간에 스스로 공부도 하고 정리한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해오는 게 과제가 돼요. 그럼 과제 검사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쇼컷 강의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선생님이 인원이 별로 적다 보니까 그냥 돌아가면서 그냥 바로바로 체크가 되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겨울방학 때 A급 강좌를 2개를 깠는데 거의 마감 임박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12명 마감인데 거의 자리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하기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카톡 사진을 받아서 이제 아이들과 직접 피드백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 시간에 한 겁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고등 과정을 제가 정리해 준 거를 아이가 스스로 다 정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도전을 했는데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별이 쳐져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풀어준 풀이를 정갈하게 풀고 이거는 수업 시간에 기록한 거고 이걸 다시 한번 풀어오는 게 과제입니다. 여학생이에요. 네. 우리 아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글씨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저도 이런 글씨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여학생 글씨고요. 역시 최대 정수함수에 대한 기본 성질을 알려주고 문제를 스스로 풀게 되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각 예세 관계랑 고등 과정에서 이제 곱셈 공식 변형을 알려주고 아이들에게 스스로 풀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풀고 있다라고 하면 그날 배웠었던 내용을 이렇게 카톡으로 다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카톡으로 하면 어머님들이 사진을 찍어서 중간에 사진이 나올 텐데 네,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서로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 이런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드백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채점을 해서 보내주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질문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는 풀이 과정을 좀 케이스워크를 좀 더 하면 좋겠다 이런 형태의 피드백을 드리기도 하고 여기서 좀 틀린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하기도 하고요. 아예 틀린 문제는 제가 힌트를 줘서 다시 한번 풀어보게 이런 식으로 카톡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네이버 밴드를 쓰는 게 아니라 노션 사이트를 씁니다. 노션에서 아이들마다 그냥 사이트가 하나씩 열릴 거예요. 학생 이름으로 된 이건 공통수항이긴 한데 그러면 학생들의 전체적인 퀴즈 결과도 올립니다. 퀴즈를 치고 나면 우리 아이 시험지가 어디로 갔는지 아이는 얘기하죠. 분명히 넣었는데 접었는데 어디 갔지? 점수만 알고 도대체 뭘 틀렸는지 알 수가 없죠. 네, 그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스캔해서 올려놔요. 네, 그래서 시험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찍으면 바로 나옵니다. 이놈의 새끼 이거 틀렸구나. 네,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게 뭐냐면은 선생님 죄송해요 이런 거 안 씁니다. 엄마가 본다는 걸 알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퀴즈 결과 이렇게 올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이 집에서 다시 조지는 게 아니죠.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지를 원본을 올려드립니다. 원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험 볼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과제를 하는데 스텝 A 분명히 내가 수업도 열심히 들었고 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복습 영상이 필요하겠죠. 일일이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수업 영상 리스트를 아예 그냥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찍어가지고 그냥 하나씩 보시면 돼요. 물론 제일 처음에 이상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하다. 애들이 다 봤다는데 왜 조회수는 0일까요? 이런 경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보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보는 거고 A급 정도 공부하는 친구들은 필요에 의해서 봅니다.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찍어서 보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빠지는 경우도 일단 기본적으로 복습 영상을 보고 오는 게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서 수업을 해요. 네, 동일 인물입니다. 일단 중등심화 A급은요. 저희가 이제 원래 기본 기선제압 이후의 강좌는 12강으로 기본이 되어 있는데 쇼컷 강의, 이런 탁강 강의는 8강에서 7강 정도로 기본으로 짧게 가고요. A급 2-1은 1월 8일 목요일 날 진행이 돼서 쭉 이렇게 8번으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감 임박입니다. 자리가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A급 2-1 말고 3-1 2개, 2-1이랑 3-1 2개를 깔았는데 넘어가 버렸네요. 3-1 같은 경우는 하루가 빕니다. 설날 때문에. 네, 그래서 얘는 7강으로 구성이 됐는데 3-1은 내용이 좀 짧기도 하고 보통 3-1 A급을 하는 경우들은 고등수학을 선행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겹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쉽게 접근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는 여기는 조금 자리가 좀 있습니다. 아직 한 3-4자리 정도 있으니까 빨리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이야기는 고등수학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서 빨리 말씀드릴게요. 고등수학은 이 얘기가 정말 화두인 것 같아요. 네, 기본 정서가 실력 정서만 띄워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고등수학하면 정석을 머리에 떠올리십니다. 사실 고등수학 교재 정말 좋은 거 많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왜 정석을 해야 될까요?
왜 정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이 얘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도 과학고 시절에 실력 정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고 아이들을 대비를 할 때도 실력 정석으로 공부를 했고요. 과고 영재고 합격자반도 실력 정석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본 정석과 실력 정석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사실 대치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고등수학을 가장 잘 가르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3학년 반 3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3반이나 정석을 하고 있다고요? 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 아이는 2학년 때 했지 뭐 이런 건가요? 이상하네요. 네, 하여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제가 화두는 뭐냐면 결국 실력 정석의 연습 문제를, 아이고 벌써부터 나오면 안 되는데, 실력 정석의 연습 문제를 우리 아이들 스스로의 힘으로 풀게 만드는 게 목적인데, 네, 우리 아이들 전부 다 이러고 있을 겁니다. 이 벽이 너무나도 높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줄여주느냐. 특히 초등학교 3학년이면 머리는 크지만 아이들은 짐승이에요, 약간. 아직은 사람이라고 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에 이상한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학원에 왔더니 지우개 따먹기를 학원에 하러 왔더니 수학을 가르쳐주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우개 따먹기를 해서 지우개 20개를 들고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친구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갭을 줄이는 게 목적인데, 일단 대부분 이제 초등학생들에게 고등수학을 가르치겠다라는 선생님들의 대부분 생각은 뭐냐면 중학생들보다 조금 더 쉽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훨씬 더 좀 세분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단계를 2개가 아니라 3개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기초 다지기입니다. 기초 다지기는 일단 정석 기본은 알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기본 개념을 수업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 개념이 된 다음에 일단 실력을 쌓아야 되겠죠. 일단 이거는 조금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단계로 우리는 실력대수 연습 문제를 심화 완성으로 통해서 간다. 이렇게 계단을 2개가 아니라 3개로 쌓아가지고 계단을 만들어주면 저잘하던 친구들이 즐겁게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3단계를 조금만 자세히 좀 올라가고 있네요. 자, 3단계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일단 기본 정석, 실력 정석 2가지가 있지만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정석의 기본 개념만 좀 이해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기본 개념을 백지 상태에서 노트를 쓰게 하면은요,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 글씨 잘 쓴 친구도 많지만 왼손 글씨, 오른손 글씨, 오른쪽 발가락 글씨가 다 똑같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글씨를 못 쓰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쓰냐면 저희가 기본 개념을 공식 노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보고 거기서 선생님이 필요한 거 밑줄 끊는 거랑 필요한 증명만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개념 노트와 함께 기본 정석에 있는 기본 개념을 공부할 거고요. 기본 개념을 기본 문제와 유제를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익히기 위해서 RPM 정도에 있는 문제 풀이를 가지고 다루는 거예요. 뭐가 빠졌을까요? 네, 기본 정석 연습 문제가 빠졌죠. 기본 정석을 그냥 통으로 공부하시는 어머님들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아이가 연습 문제 예제 유제 너무 잘 푸는데 연습 문제를 못 풀어요. 연습 문제 B가 옵니다. 우리 아이는 별이지요. 틀려서 별치거든요. 은하수가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꼭 생기거든요. 그러고 다시 보면은 또 기본 문제 유제는 잘 푸는데 연습 문제 또 막히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 연습 문제가 앞에 있는 거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을 확실히 익히자라는 게 첫 번째 단계. 기본을 익히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됐잖아요. 이때 실력 정석의 필수 예제랑 유제를 풀면서 기본 정석 연습 문제를 풀면, 일단 여기서는요, 기본 정석에서 다루지 않았던 심화 문제 팁들을 드리는데, 정석의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방금 연수장님이 이제 학습은 나선형으로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본 정석의 뒷부분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앞부분을 접근하면 훨씬 더 풍성한 풀이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번 개념을 한번 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뒤에 있는 개념까지 끌어오면서 필수 예제, 유제를 보게 되고요. 그러면은요,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선생님, 연습 문제가 더 쉬워요라는 말이 나와요. 적어도 정답률이 80% 이상 나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초등학교 3학년 사이에서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실력전서 연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실력전서 연습 문제를 어떻게 아이들이 스스로 풉니다. 여기선 제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A급이랑 똑같이 수업이 진행됩니다. 자, 이 문제 개념 뭐였지? 풀어봐. 그리고 다시 한번 힌트를 주고 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 아이들이 너무 잘 푸네. 학년이 조금 높아서일까요? 그런 경우는 1푼과 블랙라벨들을 더 추가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는 거의 이제 아이들이 복수과제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3단계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저희의 전체 커리큘럼은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건데, 공수원 1단계, 2단계, 공수2 1단계, 2단계, 공수1, 2, 3단계까지 다 합쳐서 100회로 진행이 돼요. 100회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1년 52주라고 했을 때 1년 과정입니다. 공수1, 2를 심화까지 1년이면 충분히 할 만하거든요. 우리가 아이는 정말 잘하는데요 라고 하면 공수2 2단계부터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력 정서부터 시작해도 되지만 여기서부터 권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 20회, 20회, 16회, 16회, 28회 정도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정규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규반은 현재 진행반도 있고 1월 개강반도 있고요. 제가 수업하는 반도 있고 다른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반들도 있는데 전부 다 저의 감독하에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맡기셔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수는 수학 1이고요. 미적분 1 있습니다. 저희가 다룰 거는 미적분 1까지는 할 거예요. 우리 애는 미적분 2를 하고 싶습니다. 개인 수업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이까지는 책임을 지고 고등과정 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겨울방학은 어떤 걸 깔았냐면 저희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 말고 우리 아이는 다른 데서 공통수학 1을 공부를 했는데 약간 좀 아리까리합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2부터는 SM의 커리를 타고 싶은데 그래도 공통수학 1을 완성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 또는 공통수학 1의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실력정석 연습 문제를 같이 다뤄보고 실력정석 연습 문제보다 조금 쉬운 문제들을 가지고 모의고사 형태로 도전을 하는 그런 특강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2026년 1월 5일부터 하고 매회 4시간씩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12회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1부는 실력정석에 있는 공통수학 1의 연습 문제를 같이 다뤄보고 2부에서는 전체 공통수학 1에 있는 문제를 모의고사 중풀로 문제까지 합쳐가지고 도전 문제로 다룬다라고 해서 같이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 커리큘럼은 12회로 구성이 되고 날짜는 아이고 넘어갔네. 날짜는 1월 9일부터 안 돌아오는데. 네. 네, 1월 9일부터 2월 27일까지 12회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여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전체적인 마무리를 원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혹시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선생님들 다 좋지 않나요? 다 좋고 이게 저만 그런가? 다른 데랑 다른데?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선생님들이 갖추고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돼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그런 걱정이